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이 굳었습니다. 문 안에서 낯선 여자가 웃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 남편 목소리. 조용히 좀 해. 애들 깨겠다. 애들. 저희 애들은 다 커서 결혼했고 우리 집엔 애가 없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목에 딱 걸렸습니다. 그날 저는요. 비 오는 계단에서 우산도 접지 못한 채 손잡이를 잡고도 문을 못 열었어요. 이 나이에 내 집 앞에서 도둑처럼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들면 무서운 게 줄어든다고. 아니요. 전 반대로였어요. 나이 들수록 더 무서워요. 지킬 게 많고 잃으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집이 하나 더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집에 내 남편이 살고 있었다는 걸. 이 얘기 동네에선 못합니다. 말이 한 번 새면 저는 평생 사람들 얼굴을 못 보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만 조용히 풀게요. 대신 늘어지게 안 할게요. 제가 겪은 장면들 하나씩 휙휙 바뀝니다. 숨도 안 쉬고 읽어드릴게요. 저는 60대 중반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재봉실을 했어요. 바지단 줄이고 커튼 줄이고 교복 단추 달고 찢어진 가방 꿰매주고 그런 일로 20년 넘게 먹고 살았습니다. 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기 오면 마음이 놓여요. 원장님 손이 참 편해. 그 말 들으면요. 피곤이 싹 풀렸어요. 바늘은 사람 마음도 꿰매주더라고요. 남편은요. 젊을 땐 공사판도 뛰고 나중엔 관리 일을 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 안 치고 술도 많이 안 마시고 집에 오면 늘 여보 고생했어 하던 사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이 사람은 바람 같은 거랑 거리가 멀다. 근데요. 바람은 원래 거리가 먼 사람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야 더 안전하니까. 시작은 진짜 별거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이 영수증을 싫어했어요. 여보, 그거 굳이 뽑지 마. 귀찮아. 여보, 통장 정리는 내가 할게. 당신은 일만 해. 저는 생각했죠. 아, 나이 드니까 귀찮은가 보다. 내가 손으로 일하니 돈 정리까지 하면 힘들지.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밖에서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딱 한 톤. 살짝 낮아지면서 너무 다정해지는 톤. 여자들은 알아요. 그 톤이 뭔지. 제가 한 번은 물었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해?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동네 형님. 뭐 좀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순간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손바닥으로 가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근데 그게 더 수상했죠. 며칠 뒤 재봉실에 손님이 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딱 봐도 동네 사람 느낌이 아니고 옷이 너무 반듯했고 말투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친절한데 차갑달까? 수선 되나요? 네, 뭐 고치세요? 여자가 코트를 툭 던지듯 내밀었어요. 단추 좀 달아주세요. 떨어지기 쉬운 걸로. 떨어지기 쉬운 걸로요? 제가 되물으니까 여자가 웃었습니다. 네. 나중에 쉽게 떼려고요. 저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단추를 왜 쉽게 떼요? 보통은 튼튼하게 달아달라 하잖아요. 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단추는 튼튼하게 다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래 입죠. 그 여자가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남편 집에 잘 들어오세요? 저는 바늘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네. 제 남편을 왜요? 여자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그냥요. 성실해 보이셔서. 성실해 보이셔서. 처음 본 사람이 그런 말을 왜 해요? 저는 속으로 꽁꽁 얼었어요.
그날 그 여자는 결제도 이상했어요. 현금을 툭 놓고 거스름돈은 됐어요. 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거스름돈이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도요. 문이 닫히고 재봉실이 조용해지자 제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못 움직였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어요. 재봉실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진 느낌. 누가 내 집 안을 들여다보고 간 느낌.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고 나와서 소파에 앉았는데요. 휴대폰이 무음이더라고요. 원래는 벨소리 크게 해두는 사람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휴대폰 무음으로 해. 남편이 TV만 보며 툭 던졌어요. 시끄럽잖아. 끝. 대화가 끝이었어요. 원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왜, 무슨 일 있어? 이런 말이 붙는데 남편은 그냥 끝. 그리고 그 주에 장면이 몇 개 더 겹쳤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가 제게 툭 말했어요. 사모님, 남편분 요즘 차를 자주 갈아타시네. 제가 웃으며 물었죠. 차를요? 한 대인데요.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닌데 흰색 작은 차도 몰고 오시던데 남편은 흰 차가 없어요. 그럼 그 흰 차는 누구 거죠? 두 번째, 재봉실 단골 순자 언니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원장님, 저번에 시장 근처에서 남편분 봤는데 옆에 여자랑 있었어. 제가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언니, 눈이 헛보였나 보다.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순자 언니가 저를 딱 잡더니 말했어요. 나 사람 잘못 본 적 없어. 그 여자 애도 하나 데리고 있었어. 애, 또 애. 그날 저는 집에 와서 밥을 했는데 간이 맞는지 짠지 단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국을 몇 번이나 엎을 뻔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 저는 일부러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일이 어디인데?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여기저기. 시장 쪽도? 그때 남편 손이 딱 멈췄습니다. 아주 잠깐. 시장은 왜? 그냥 거기서 당신 봤다는 사람이 있길래.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요. 따뜻한 웃음이 아니고 얇은 웃음. 종이 같은 웃음이었어요. 사람 착각했겠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계속 돌아갔어요. 그 여자는 누구지? 왜 우리 재봉실에 와서 그런 말을 하지? 애가 왜 나오지? 흰 차는 또 뭐고? 다음 날 저는 재봉실에 작은 카메라를 하나 달았습니다. 가게 돈 지키려고 달아둔 건데요. 그날부터는 제가 저를 지키려고 달았어요. 그리고 남편 지갑을 몰래 봤습니다. 원래는 그런 짓 못하는 사람인데 그땐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아남으려는 짐승이었어요. 지갑 안에 카드가 몇 장 더 있더군요. 제가 모르는 카드. 이상하게 반짝이는 카드. 제가 사진을 찍어두고 다시 넣어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르는 척하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며칠 뒤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당신 친정 쪽 잠깐 다녀오자. 왜? 그냥 바람도 쐬고. 저는 속으로 알았어요. 남편이 저를 집에서 빼내려고 한다는 걸.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허리 아파서 멀리 못 가. 당신만 다녀와.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같이 가자니까. 아니, 난 싫어. 남편이 낮게 말했어요. 여보 말 듣자. 그 말투. 부탁이 아니라 명령.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숨기는 건 바람만이 아닐 수 있다. 그 주말 남편은 결국 혼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진짜 창피했어요. 60대 여자가 남편 뒤를 밟는다? 근데요.
창피보다 무서움이 더 컸어요. 남편은 버스를 탔고 저는 한 정거장 뒤에서 같은 버스를 탔어요. 남편이 내린 곳은 우리 동네가 아니라 옆 도시였어요. 남편이 어느 빌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누르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갔어요. 저는 빌라 담장 뒤에 숨듯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애가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잠시 뒤 그 도시 말투 여자. 그 여자가 창문에 스쳤어요. 그리고 남편 옆에 붙어 앉아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두 집 살림. 진짜로 두 집 살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했던 건요. 남편이 그 집에서 나올 때였습니다. 남편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주변을 두리번 살피더니 그 봉투를 가슴에 딱 끌어안고 택시를 탔습니다. 바람이면 손잡고 나와야지. 서류를 왜 껴안고 나와?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뒤통수를 맞았어요.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돈, 서류, 뭔가 더 큰 게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여보, 저녁 뭐야? 제가 웃으며 말했죠. 당신 좋아하는 된장국.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평소 같으면 그 말에 풀렸겠죠. 근데 그날은 제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잠든 뒤 저는 조용히 남편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봉투를 찾았어요.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가족 확인서, 생활비 약정, 월 지급, 그리고 맨 아래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쓴 적 없는 서명. 그런데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요. 그 여자랑 애한테 생활비 주려고 내 이름을 끌어다 쓴 겁니다. 그 순간 전소리가 안 나게 울었습니다. 방에서 소리 내면 들킬까 봐요.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그런데 그 서류들 사이에 이상한 메모 한 장이 더 끼어 있었어요. 재봉실 현금 비중 높음. 남편 쥐고 흔들기 좋음. 부인 성격 고집하지만 겁 많음. 이번 달 안에 정리. 정리.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며칠 전 재봉실에서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단추 쉽게 떼려고요. 그게 옷단추 얘기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 판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재봉실도 내 집도 내 인생도 남편과 그 여자 손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제일 먼저 재봉실이 아니라 우리 집 도장부터 숨겼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 나가? 따뜻하게 입고 가. 흥.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저는 손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장면이 바뀝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시청 근처 상담받는 곳으로 갔어요. 어려운 말은 싫어서 제가 딱 하나만 물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마음대로 서류 만들면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상담해주는 분이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증거. 저는 그날부터 제 평생 제일 부지런한 사람이 됐어요. 바늘보다 더 날카롭게요.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에 손님 하나 올 건데 당신 재봉실에서 좀 봐줘. 무슨 손님?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는 사람이야. 돈 되는 사람. 돈 되는 사람.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그 여자를 제 재봉실 안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걸. 그날부터 저는 재봉실을 가게가 아니라 전쟁터처럼 봤습니다. 바늘, 가위, 다림질. 원래는 사람 옷을 고치는 도구인데 그땐 전부 제 마음을 지키는 무기였어요. 며칠 뒤 남편이 말한 돈 되는 손님이 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도시 말투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번엔 남자가 하나 더 붙어 있더군요. 키가 크고 눈빛이 딱딱한 남자. 말이 적은데 말끝이 사람을 내려누르는 느낌. 남편이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 수선 잘하잖아. 입은 옷 좀 봐줘. 제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걸 고치실까요? 그 남자가 제 얼굴을 한번 훑더니 말했습니다. 원장님 장사 오래 하셨죠? 네, 그럭저럭요. 그럼 현금도 꽤 되시겠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줄자를 천천히 내려놨어요. 현금이든 카드든 손님 편한 걸로 받죠. 그 여자가 옆에서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원장님, 저희는요. 원장님 같은 분이 참 좋아요. 부지런하고 믿음직하고 남편도 성실하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내 남편인데 남의 사람 같았어요.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수선 얘기하러 오신 거 맞죠? 그 남자가 의자를 당겨 앉더니 낮게 말했어요. 수선도 하고요. 원장님이랑 얘기도 좀 하려고요. 무슨 얘기요? 그 여자가 제 재봉틀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정리요. 원장님 가게 돈 흐름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려고요. 정리. 또 그 단어. 저는 속으로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웃었습니다. 돈 흐름은 제가 정리해요. 바느질도 제가 하고요. 그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원장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남편분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제 눈을 피하더군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뭐 시작했는데?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 순간 그 여자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원장님이 협조하면 편해요. 괜히 크게 만들지 마요. 협조. 그 말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요. 더는 연기만 하지 않겠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재봉실에서 내 손님들 앞에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재봉대 아래에 숨겨둔 휴대폰을 살짝 눌렀어요. 이미 켜둔 녹음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한 겁니다. 남편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해야 할 때 쓰던 그 손길로요. 여보, 제발. 제가 남편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손 떼. 당신이 나한테 손 뗄 자격 없어. 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나오면 방법이 달라지죠. 저는 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방법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원장님, 남편분이 참 불쌍하네요. 원장님이 말만 잘 들으면 남편분 살려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탁 끊어졌습니다. 내 남편 살리고 말고는 당신이 정할 일이 아니야. 그 여자는 잠깐 표정이 굳더니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말 잘해요. 시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남자와 함께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남편이 제게 윽박질렀습니다. 미쳤어? 왜 그렇게 말을 해? 제가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내가 미쳤어? 당신이 미쳤지. 두 집 살림이 미친 거지.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걸 봤어? 봤지. 애가 아빠라고 부르더라.
당신 좋겠다. 나는 평생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제가 바로 잘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이제 지겹다. 그 여자랑 애는 어쩔 수 없어서 만들었어? 남편이 입술을 떨더니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를 잡고 흔들었어. 내가 돈을 좀. 얼마? 여보, 그건. 얼마? 남편이 고개를 감싸쥐고 말했어요. 1억이 넘었어.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1억이 어떤 돈인데요? 그게 입에서 넘었어로 나오더군요. 어디에 썼어? 남편이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여자 집 보증금 좀 해주고. 애가 생겼는데 내가 어떡해. 그래서 내 이름을 도용했어? 그건 그 사람들이 시켜서. 그 사람들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감이 왔어요. 남편은 바람만 피운 게 아니고 그 여자 뒤에 누가 있고 남편은 거기 발목 잡혀서 저를 끌어다 바친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나를 팔았어? 남편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안 갔습니다. 아이들한테 바로 전화했어요. 엄마, 며칠만 너희 집에 있을게. 큰딸이 놀라서 묻더군요. 엄마, 무슨 일이야?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2개로 살고 있었어. 그 말하는데 입안이 쓴맛이 났습니다. 큰딸이 한참 말이 없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당장 와. 지금 당장. 저는 가방 하나에 도장, 통장, 신분증, 중요한 종이를 싹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봉실 열쇠도 챙겼어요. 그날부터는 열쇠 하나도 남편 손에 두면 안 됐거든요. 다음 장면. 아이 집 작은 방에서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요. 곧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믿은 게 문제였어요. 그 다음 날 저는 바로 은행부터 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뭘 새로 만들거나 돈이 나가거나 그런 거 막아주세요. 직원분이 절차를 안내해 주셨고 저는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했습니다. 그리고 재봉실로 가서 장부를 펼쳤어요. 제가 바쁘거나 아플 때 남편이 내가 도와줄게 하며 현금을 받아다 준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들이요. 전부 구멍이었습니다. 현금이 정확히 맞지 않는 날, 수선값을 적어둔 쪽지와 돈이 다른 날, 내가 착각했나? 하고 넘긴 날, 그게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남편이 빼간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2번째 집을 꾸리고 여자랑 애를 먹이고 이제는 제 재봉실까지 건드리려 했던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저는 그 도시 말투 여자가 단순한 상간녀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재봉실 카메라를 확인하다가 그 여자와 남자가 왔던 날, 둘이 나가기 직전에 나눈 말을 입모양으로 다시 보게 됐어요. 소리가 또렷하진 않았는데 딱 한 단어는 읽혔습니다. 보험, 보험.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사람들 나 죽인대.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그래서 당신 이름으로 뭘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들은요, 재봉실 담보만 노린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사고라도 나길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보험으로 더 큰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큰딸이랑 같이 남편의 다른 집 근처로 갔어요. 그리고 빌라 앞 놀이터에서 그 애를 봤습니다.
그 애가 공을 차고 있더군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보시죠? 이 집 새로 들어온 분이에요. 아빠가 참 자주 와요. 애를 진짜 예뻐하더라고.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애가 몇 살쯤 돼 보이세요?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한 6살, 7살. 근데 웃긴 건요. 엄마랑은 닮았는데 아빠랑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제 큰딸이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딸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엄마, 저의 아빠 애 아닐 수도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면서도 그 여자가 낳은 애가 진짜 자기 애인지도 확인도 안 하고 돈부터 갖다 바친 겁니다. 왜요? 잡혀 있으니까. 겁이 나니까.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저는 결국 그 여자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재봉실로요. 지난번 코트 단추 달았던 거 다시 봐드릴게요. 제가 서비스로 더 튼튼하게 해드릴게요. 그 여자는 바로 왔습니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자가 앉자마자 말했어요. 원장님 생각 바뀌셨나 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뀌었죠.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쪽으로는 아니에요. 여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원장님 너무 버티지 마요. 남편분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두 집 살림도 돈도 다 남편분이 먼저.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맞아. 남편이 먼저.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남편분이 우리한테 먼저 손 내밀었죠.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꺼내 녹음이 돌아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남편이 나한테 뭘 시키던데? 여자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원장님 이름으로 대출 같은 거요. 원장님 도장도 있잖아요. 자백이었습니다. 아주 또렷한 자백.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됐네요. 여자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뭐가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보며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큰딸과 제 지인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지인은 말수가 적은데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둘이 들어오는 걸 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말 다시 한 번만 해요. 남편이 먼저 우리한테 손 내밀었다고. 여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하는. 제가 딱 잘랐어요. 당신은 내 남편을 이용했고 내 이름을 건드렸고 내 재봉실을 노렸어요. 여자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남편분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하세요. 제가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남편 생각? 그 사람은 내 생각 안 했어. 나도 이제 안 해. 그날 이후 저는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진짜 정리요. 집 비밀번호 바꾸고 재봉실 열쇠 바꾸고 남편이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제 손에서 빼냈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연락해 왔습니다. 여보, 나 진짜 끝장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끝장? 나도 끝장 날 뻔했어. 근데 그날 당신은 나를 살리려 하지 않았지.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만든 두 집, 이제 당신이 알아서 치워. 내 인생은 내가 다시 꿰맬 거야. 그 뒤로 남편은 그 여자 집에도 못 가고 우리 집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남자를 또 잡으러 갔겠죠. 남편은요. 그제야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원장님, 남편 요즘 왜 안 보여요? 저는 웃으며 말해요. 각자 살 일이 좀 있어서요. 동네는 말이 빠르지만 제가 먼저 흔들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 삶을 함부로 못 흔들어요. 지금도 저는 재봉실에서 바늘을 잡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순진하게는 못 살아요. 도장, 통장, 서류. 전부 제가 직접 챙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상하다 느끼는 순간, 내가 예민한가? 부터 생각하지 않아요. 그 느낌은요. 진짜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듣다가 나도 비슷한 느낌 있었는데 하셨다면 그 느낌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내가 나를 지키는 건 늦으면 더 힘들어요.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으실 수 있게 지금 여기서 살짝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다음 편 한마디 남겨주시면 제가 그 힘으로 다음 사연도 더 단단하게 준비해 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구독은 공짜인데 여러분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 마음 제가 다음 이야기로 꼭 갚겠습니다.